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침체돼 있던 부동산 시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동산 경매에 새롭게 뛰어든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부동산 경매 시장에 참여한 분들을 위해 부동산 경매의 입찰 절차와 낙찰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설춘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문제 부동산 시장이 특히 서울 중심으로 해서는 뭐 계속 가격도 오른다, 거래량도 뛴다. 그리고 제가 봐서 우리 설 교수님도 한몫하신 것 같은데 이 경매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아지셔가지고 네.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우리 서울 집값이 뭐 계속 오르고 있다 하는 이것도 좀 뭡니까 좀 이렇게 부동산 앞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꾸 그런 언론의 그런 식의 보도에 뭐 현혹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어서 어쨌거나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부동산 경기에? 네, 일단 그 서울을 포함해서 네.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고 상승. 네, 네. 시장은 좀 상당히 뜨겁다. 뜨겁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통상 이제 우리가 그 앞서 얘기한 그 매수 우위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매수 우위 우위 지수. 지수. 네. 네, 매수 우위 지수가 이제 뭐냐면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은가 또는 이제 살려는 사람이 예. 많은가. 그래서 부동산 분위기를 이제 측정하는 지수인데 네. 요 매수 우위 지수가 이제 한 100 정도일 때가 매도자, 매수자 약간 백중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균형이다.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원래 매수 우위 지수는 0부터 200이 있는데 예. 0에 가까우면 집을 살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없는 거고. 200에 가까우면 집을 살려는 사람이 엄청 많다. 거의 매물의 2배 정도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느낌이.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지금 보면 부동산 매수 우위 지수하고 이제 서울 부동산 매수 우위 지수가 최근 올해 1월 달보다 지금 거의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서울 매수 우위 지수가 1월 달에 한 26에서 지금 7월 달에 68까지 상승을 했다. 약 3배 정도. 특히 이제 강남 11개구가 약 74.30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이제 강북 같은 경우에는 60.90. 그래서 강남이 실제로 그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아쉽게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부산, 대구, 광주, 세종 같은 경우에는 매수 우위 지수가 10% 중반밖에 기록하지 않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고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 우위 지수가 사상 최저점인 8.94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을 살려는 사람이 없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다만 워낙 이제 그 수도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수도권에 계속되는 집값 상승세가 어떻게 될 거냐.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기대감이 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조만간 정부가 8월에 나올 부동산 종합대책에 어떤 내용이 나올 거냐, 또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뭐 요즘에 또 부동산 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부동산 경매 배우러 학원 아니면은 또 학교 다니는 분들 꽤 있다고 하시던데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부동산 경매 입찰 절차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입찰 법정을 한번 다녀왔는데 네.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자 또 이를테면 이제 모의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 입찰장에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꽉꽉 들어차 있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입찰 절차는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입찰장에 가기 전에 준비물 같은 경우를 좀 잘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도 좀 문의가 좀 많이 오는데 일단 입찰장에 갈 때 어떤 걸 좀 준비해야 될까? 먼저 입찰장에 갈 때는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을 먼저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좀 있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면 경매 입찰 절차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경매 입찰 절차 중에서도 입찰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입찰장에서의 입찰 절차도 좀 이해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그 법원 입찰장에 가기 전에는 항상 본인이 입찰하는 물건이 오늘 혹시 매각이 혹시 연기나 취하가 됐는지를 꼭 사전에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일 어떤 물건을 입찰하러 간다. 그러면 오늘 저녁 한 7시 정도에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사건이 혹시 연기나 변경이 되었는지를 좀 꼭 체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먼저 이제 입찰장에 도착하시면 특히 이제 매각 공고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매각 공고에 혹시 연기나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걸 안 보고 입찰장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입찰에 참여하면 예.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입찰장에 가서 마지막으로 또 권리분석상에 또 뭔가 좀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꼭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할 것 같고
특별히 이제 문제가 없다면 이제 입찰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입찰표 작성할 때 특히 이제 입찰 가격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잘 좀 작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 표가 또 나올 텐데요. 실제로 이제 입찰장에 가서 네. 입찰표에 입찰 가격을 잘못 써서 이를테면 이제 낭패를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0 하나를 더 쓰는 경우는 이제 너무 흔해서 이를테면 이제 8억을 써야 되는데 80억을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거는 뭐 구제되겠죠. 구제가 안 되죠. 안 돼요? 네, 구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0 하나를 더 썼다 하더라도 일단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를 냈기 때문에 적절한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다만 이제 아쉽게도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돈을 못 내겠죠. 예. 그러면 입찰 보증금이 이제 몰수당하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과거에 이제 성남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 이를테면 이제 입찰 마감 시간 한 2분 남겨놓고 네. 입찰자가 와서 아마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 입찰 가격을 수정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집행관이 야 2분 만에 어떻게 이걸 수정할 수 있냐? 그냥 기존에 썼던 거 그냥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요 분이 이제 그 7자를 예. 7천만 원 정도를 써야 되는데 예. 7자를 9자로 바꾸셨어요. 아. 예. 근데 이제 아쉽게도 1등이 그분이 이제 원래 수정을 안 했으면 1등을 했는데 예. 수정을 했기 때문에 예. 입찰은 무효화된다. 그러니까 절대 입찰 가격은 수정하시면 오. 안 된다라고 하는 점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요즘도 도장 필요한 데가 있네요. 저게 그냥 목도장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아쉬운데 예.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제 다른 곳에서는 예. 이제 도장이 없어도 예. 사인, 예. 서명 충분히 가능한데 아직까지 그 법원 입찰장에는 반드시 도장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요. 아쉽게도 이제 본인이 간다면 뭐 막도장을 가져가도 되고 인감도장을 가져가도 된다라고 하는 점이 좀 있고 또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또 이제 하나의 실수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네. 우리가 이제 대리인으로 가면 이를테면 위임장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뭐 이를테면 인감도장은 영어로 되어 있고 예. 막도장은 한글인데 위임장에 막도장을 찍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인감증명서는 첨부하되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그 인감도장을 날인하셔야 되는데 막도장을 날인하는 그래서 실수가 된 사례도 종종 있더라. 이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부동산 경매 실패하는 경우가 뭐 일단 부동산 가치 제대로 판단 못하면 그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말씀이고 또 하나 매물 옥석 가리기 위해서 권리 분석 네. 그거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 외에 또 매물 옥석 가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 네. 즉 물건 분석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제 이제 물건 분석은 그 자체로서 그 물건이 일단 가치가 있냐 없냐, 또 미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잘 따져보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그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아파트에서는 물론 이제 지역 분석, 물건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너무 이제 그 디테일하게 사실 공부할 게 아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신축의 역세권을 가장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신축이고 역세권. 맞습니다. 그래서 10년 이내의 아파트, 네. 그다음에 지하철역에 10분 거리에 있는 그런 아파트를 가장 선호하고요. 거기다 이제 추가로 대단지의 브랜드를 또 가장 선호하고 네. 1000세대 이상, 그다음에 1군 브랜드, 거기다 이제 조금 첨언하자면 교육 여건과 편의시설이 좋은 그런 아파트들을 가장 선호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가장 선호되는 지역이 누가 뭐래도 뭐 강남 3구라든지 예. 마용성 또 예. 이를테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분당이나 화성 이런 곳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고 요즘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를테면 송도나 예. 청라, 검단 이런 곳들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물건을 한 3건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파트를 위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아파트가 서울 마포구의 레미안 푸르지오입니다. 일명 이제 마레프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가 이제 2015년산, 그러니까 9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단 신축의 아파트, 선호도가 좀 좋고 이 아파트는 2호선 아현역하고 5호선 애호개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니까 초역세권의 더블 역세권 또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일단 이 아파트가 푸르지오니까 1군 브랜드의 3,885세대 대단지 아파트 상당히 좋고요. 지금 이제 감정가가 21억 원인데 일단 여기가 이제 마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마포 강남 3구 그러면 감정가 한 번 떨어졌다. 그러면 시세는 감정가보다 높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파트도 현재 감정가보다 시세가 높게 형성돼 있어서 이번 한 번 유찰된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입찰에 참여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이제 기초로 본인이 현장 답사, 즉 임장을 하셔가지고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 그다음에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다면 적절한 가격에 입찰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천에 요즘에 송도가 또 여전히 인기가 많다. 일자리도 많고 예. 교통 호재도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인천의 송도의 아파트입니다. 여기 이제 2016년산 아파트고요. 8년차 아파트. 인천 1호선의 그 캠퍼스타운역의 도보 1분 거리에 초역세권의 아파트입니다. 일단 그 롯데캐슬에도 브랜드가 좋고 또 1230세대니까 대단지 아파트. 역시 또 이 현재 시세가 감정가 9억 4천을 좀 넘기고 있다. 네. 그런 부분은 또 상당히 매력적이고 이 아파트 단지에서 도보 한 7분 거리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송현아,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등 예, 송현아. 맞습니다. 그래서 네. 편의시설이 상당히 좋아서 상당히 매력적이고 따라서 감정가보다 현재 시세가 높기 때문에 한 번 유찰돼서 지금 30% 저감된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본인이 임장해서 특별히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에 문제가 없다면 좀 적절하게 한번 입찰에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경기도 용인시의 아파트를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경기 용인시의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동부 센트럴 자이고요. 이 아파트는 이제 2019년산 5년 된 아파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신축도 5년 된 초신축 가장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년 된 아파트. 네. 우리 이제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도 5분 이내면 초역세권, 오호. 10분 이내면 이제 역세권이라고 하는 건데 예. 일단 5년 이내니까 상당히 좀 선호도가 높을 것 같고요. 예. 신분당선 동천역에서 도보로 한 10에서 12분 거리. 브랜드는 또 1군 브랜드 자이니까 1057세대 좋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현재 시세가 지금 12억 7,800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한 번 유찰된 70%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매물의 옥석도 가리고 입찰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이제 낙찰을 이제 받았는데 이제 낙찰 받으면 이제 내 집이니까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상 그 안에 보니까 이제 임차인이 있던 경우도 있고 이러면은 보통 그 내쫓아야 되는 그 명도 소송 네. 그걸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라든지 상가 오피스텔 같은 예. 건물을 낙찰 받게 예. 되면 거의 뭐 100% 점유자가 있습니다. 네네. 뭐 소유자가 있던 또는 이제 임차인이 있던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이러한 이제 점유자에 대해서 이제 명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통상은 이사비하고 이사 기간을 줘서 네. 원만하게 좀 협상을 하려고 한다. 네. 그런 이제 퍼센테이지가 한 95% 이상. 또 많은 분들이 이사비를 꼭 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사실 의무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비를 안 줘서 만약에 이사를 안 나간다, 원만하게. 그러면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또 강제 집행 비용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이사비하고 이사 기간을 줘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최악의 경우는 이제 협상이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서 집행관에 의한 강제 집행을 또 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좋기야 그렇게 원만하게 네. 합의돼서 그냥 나가고 하면 좋은데 사실 또 살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요. 갑자기 내가 뭐 새들어 살고 있는데 경매 그거 했다고 나가라고 하면은 황당하죠. 그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결국 안 돼서 이제 마지막 단계 강제 집행할 때 어디다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네, 일단 네.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네.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점유자 입장에서는 예.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명도 협상이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95% 이상 잘 되고 있다. 어지간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소장님께서 네. 아파트의 점유자다. 예. 근데 경매가 그저께 나와서 네. 제가 오늘 낙찰 받고 예. 소장님 나가세요. 예. 일주일 드릴 테니까 예. 이러면 정말 불편할 텐데 예. 낙찰자가 소장님한테 찾아와서 이제 이사비하고 이사기한을 드릴 테니까 명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 이미 경매가 들어가고 나서 그때 이제 소장님 되게 불편했겠죠. 네. 점유자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한 6, 7개월 있다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이 이미 마음의 준비를 돼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는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나가면 예. 낙찰자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을 좀 해야 된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면 강제 집행 절차가 이제 언급돼 있습니다. 예.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법원에 인도 명령이라고 하는 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강제 집행을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냐면
집행관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제가 뭐 집행관하고 친하다라고 해서 예. 제가 낙찰 받았는데 우리 이진우 선생님이 안 나가니까 예. 강제로 좀 집행을 해달라. 그러면 집행관이 오케이 이렇게 하진 않고요. 항상 교수님 예를 들면 제가 나쁜 놈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점유자라고 해서 뭐 나쁜 것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다만 이제 집행관은 제가 이제 명도를 요청했을 강제 집행을 요청했을 네. 때 아 그래? 그러면 인도 명령 결정문이나 인도 소송 판결문을 가져오면 되는데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명령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인도 명령 이제 결정을 받아서 인도 명령 결정이 나면은 법원이 그 인도 명령 결정문을 소장님하고 저한테 이제 송달해 주거든요. 예. 낙찰자인 점유자한테는 소장님. 인도 명령 결정문의 내용은 뭐냐면 점유자 소장님은 예. 그 부동산을 예. 낙찰자 설춘환에게 명도해 주세요. 어허.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겠죠. 결정문이 가면 예.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결정문을 가지고 예. 법원에 가서 예. 소장님한테 그게 송달되었다는 송달 증명원 집행문을 받아서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가서 예. 이제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그 집행관은 이제 어떻게 하냐? 예. 그럼 집행관은 제가 이제 강제 집행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곧바로 뭐 집행을 하기보다는 예. 먼저 계고합니다. 자, 계고는 뭐냐면 집행관이 직접 와서 소장님을 만나서 예. 이거 설춘환 씨가 낙찰받은 아파트인데 또는 예. 상가인데 예. 왜 명도를 안 해주냐? 예. 앞으로 시간을 통해서 2주 줍니다. 2주를 드릴 테니까 2주 안에 원만하게 예. 명도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명도를 안 해준다. 그러면 집행관들이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는 아무 때나 와서 강제 집행할 수 있고 아하. 그 모든 책임은 점유자인 소장님한테 있다. 아. 이렇게 이제 계고를 하죠. 그래서 계고가 계고. 맞습니다. 계고 내지는 예고라고 하는 건데 예. 그게 이제 끝나면 웬만하면 전부 다 사실 이제 명도가 완료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 또 소장님께서 또 저한테 연락이 오기도 하죠. 그럼 지금이라도 좀 이사비하고 이사비 좀 주시겠다.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협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는 이제 통상 어떤 경우냐면 원래 사람이 없는 경우가 네. 가장 대표적입니다. 아. 사람이 없는데 그냥 문 따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사람이 예. 없을 때는 꼭 인도 명령 결정을 받아서 집행관에 의한 강제 집행을 해야 되지. 우리가 이제 경매 강의를 하시는 분들 또 경매 책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네. 사람이 이미 안 살게 된 지 뭐 3개월, 6개월 됐으면 그냥 문 따고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꼭 집행은 집행관에 의한 강제 집행 아니면 점유자하고 협상을 해서 원만하게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집행관 분들 뭐 마석도 형사처럼 이런 분들 아니죠? 실제로 이제 집행관 분들은 예전에 네. 이제 법원 직원들, 검찰 직원분들이었고요. 네. 그 집행관하고 같이 나가는 이제 인부분들이 약간 좀 그런 분들이 좀 많다. 그래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이제 거주 목적으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임대 수익 목적, 수익 창출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점유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상가를 예. 낙찰 받았을 때 내가 실수요자가 아니고 네. 그냥 이제 투자용으로 또 세를 줄 거라고 한다면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이제 점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저는 재임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점유자를 명도 협상한 다음에 재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제 집행 후 재임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의 경험칙상 기존에 이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재임대를 하는 게 맞고요. 소유자나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명도 후에 제3자한테 임대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좋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매를 위한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투자 목적으로 네. 하는 경우도 있고 실거주 목적도 있을 것이고 어쨌거나 이거 경매 아직 익숙지 않으신 분들에게 입찰 팁이나 좀 핵심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좀 약간 아쉬운 게 네. 많은 분들이 네. 부동산하고 경매 투자를 하면서 예. 주식처럼 예. 한 일주일 안에 승부를 보고 싶다. 아하. 한 달 안에 승부를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그래요? 굉장히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나 경매 투자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좀 롱텀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자금 계획에 잘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본인 돈이 2억밖에 없는데 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낙찰받았어요. 어허. 그럼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억 원 대출이 될 수 있는데 예. 지금 대출이 한 5억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억 원이 준비가 안 되는 바람에 이를테면 낙찰금을 미납하는 경우도 생겼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렇겠구나.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기본적으로는 예. 임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임장.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야, 요즘에 디지털화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그냥 사진 보고 지도 보고 그냥 입찰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부동산을 현장 가서 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갔었을 때 내가 오히려 좋게 생각했던 점이 좀 나쁘게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오히려 내가 좀 나쁘게 봤는데 오히려 현장 가면 훨씬 더 좋았던 그런 부동산들도 있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이런 방송도 중요하지만 직접 체크리스트 가지고 현장 답사, 임장을 좀 자주 많이 해보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